적극적으로 계엄을 한 거죠. 그렇죠. 물론 준비는 해왔겠지만. 계속 해왔지만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 언제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해오다가 정말 확 해버린 거고 그리고 나서 저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그 부산 그리고 대구 어제는 광주 토요일이죠. 광주에서 집회를 열면서 끊임없이 세를 모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세력이 확산될 거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주요 거점 도시마다 집회를 하면서 소위 윤석열 세력을 계속 이제 모으고 있는 건데 그게 힘을 발휘할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아침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정권 연장이 좋으냐 44.5, 정권 교체가 필요하냐 51.5. 제가 보기에는 점점 이게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내란을 종식하고 정상국가로 가는 게 훨씬 유효하고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43.3, 김문수 18.1, 오세훈 10.3. 양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훨씬 큰 차이로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론과 대세는 내란 종식으로 좀 찍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조기 대선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금기어라고 하지만 말로만 금기어라고 하는 거지 주자들이 엄청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까지 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설날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뭐 기자들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미 시작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가? 지금 40이 완전히 붙어 있고 진보 보수 민주당 국민의힘 붙어 있고 20의 이 중도층을 안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과연 그 선택을 하고 있느냐. 제가 국민의힘 분들도 대단히 그 당내 사정이 어쩐지를 좀 여쭤봐요. 그러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본선에 나가려면 당내 경선을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내 분위기는 완전히 강경일변도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을 얻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50대 50 룰로 알고 있는데 일반 뭐 여론조사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당원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아마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는 한동훈, 오세훈, 한동훈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에 나오면 제일 좀 긴장해야 될 거다 민주당으로서 이렇게 또 나오지만 당내에서 정말 본선까지 이 본선의 이 허들을 넘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게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세를 꺾거나 중도층에 소구하는 메시지로 전환할 의지와 능력이 지금으로선 국민의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은 되게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3월 중순 이전에는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파면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는 사실상 그려지지 않습니다. 8대 0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2달 뒤에 대선 치를 때 그러면 바로 전략 전환을 한다? 그때 너무 늦어요. 너무 급커브할 수도 없고 그게 대단히 어색할 겁니다. 그러면 이 대세는 점점 굳어지는 양상이 아닌가. 우선 저는 파면이 왜 확실시 되느냐. 물론 뭐 전원 일치일지 아니면 뭐 6명 이상이니까 뭐 6대 2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파면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윤석열이라고 하는 0010 수감번호 001번이 구속돼 있어요. 그 구속 재판이라는 것은 최소 6개월. 이 보석 사유도 안 되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은 구속의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직에 복귀시킨다? 그럼 뭐 정상회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속 기소된 그날 이미 윤석열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윤석열을 복귀시킨다. 뭐 예를 들어 반대가 4명 나왔다고 치면 5대4 내지는 4대4니까 기각이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이가 직에 복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날 내란이죠. 또 한 번의 계엄이죠. 바로 비상계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결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좀 마음 편하게 제가 신경안정제 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앞으로 내란을 진압하는 게 완성되려면은 윤석열이가 다만 끌어내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내란을 진압을 완성해야 진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과 계엄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근데 그거 어떻게 건넙니까? 지금 당이 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다만 그래도 향후의 가능성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윤석열 출당을 먼저 하고 윤석열 처벌에 맨 앞장서서 얘기를 해도 용서받을까 말까인 겁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그렇죠. 오히려 대통령 문안 인사가고 떡국 차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당은 이미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왜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느냐?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네. 기존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또 정치공학적으로 나와서 조선일보가 밀어주고 해서 정권을 또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바로 사면이에요. 그렇죠. 가담자들 다 사면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원할까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은 그동안에는 이제 붙는 모습으로 나왔던 이유는 뭔가 땔감이 자꾸 들어가니까 총결집으로 보수가 나아갔던 것이고 소위 말하는 민주당과 이 야권 진영은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몸풀기 정도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좁혀졌던 건데 이제 앞으로는요. 제가 말씀드린 내란 진압의 완성이라는 걸 국민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보수 분열은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뭐 붙었던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는 벌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크게 우리 국민들이 내란 진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이견을 가지기는 매우 곤란하고 어렵다 해서 좀 안심하셔도 저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